네,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5학년도 이 대입 수시 지원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9월 6일부터 본격적인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이나 좀 지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수시 지원 대학을 선택할 때 점검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그 지원 정도를 고르게 안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적정, 안정, 상향 이런 것들을 고르게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에게 맞는 그 대학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저희 방송을 많이 꾸준히 보셨던 분 같으면 정확하게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늘 항상 정시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육모 또는 이제 앞으로 볼 구모를 기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수시의 지원폭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다 상향 지원을 하게 된다면 합격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이고요. 너무 또 과도하게 안정 지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만족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9월 모의고사 그리고 6월 모의고사의 패턴을 좀 보시고 난 다음에 객관적으로 수시 지원폭 그리고 수시 상향 여부를 좀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객관적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수능 최저 기준 충족하는 거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남은 기간에 수능 그 최저 기준 충족 가능성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육모, 구모를 보고 나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9월 3일 날 이제 모의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네네.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단순히 그 하나만 보셔도 괜찮겠지만 6월 달에 본 것과 한번 같이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인원의 차이가 좀 있지만 뭐 추이라든지 뭐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라든지 뭐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까지를 좀 객관적으로 좀 저울질을 해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수시에서는 수시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요소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것은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논술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우선 뭐 논술을 뭐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논술은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학력 기준 충족도 체크를 네. 좀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영역의 실질 반영 비율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또 대부분 학생들이 논술 전형은 학생부 교과 영역이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이화여대나 숭실대, 서울여대, 인하대의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영역이 그렇게 작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성적의 석차 등급 간의 점수의 폭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석차 등급이 5등급 이하인 학생들이라면 자기 본인의 논술 성적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꼼꼼히 좀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맞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좀 팁을 주실까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이제 지원자의 풀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워낙 성적이 높은 애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풀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3개년 입시 결과 그리고 경쟁률을 토대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대신에 전형 방법의 변화를 좀 꼭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모집 방법들, 그다음에 모집 인원들의 변화를 좀 꼭 보셔야 되겠는데요. 특히나 예를 들어 모집 인원이 현저하게 줄었다. 그렇다면 분명히 지원하는 학생들의 풀이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과도하게 상향을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시 지원에서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죠. 자기소개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쓰면서 고심을 하고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 자기소개서 준비 팁도 좀 주실까요? 네, 자기소개의 가장 바탕이라는 것은 명확한 진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시기에 임박해가지고 갑자기 뭐 지원 학과를 좀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요. 반드시 지원 학과를 바꿀 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냉철하게 좀 판단해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이 조금 틀어지는 일이 없도록 좀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네, 명확한 목표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수시 지원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딱 한 가지 시기의 분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6장의 원서를 다 쓸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6장을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수능 성적이 지금 어느 게 안정적인지 아니면 등락폭이 좀 있는지에 따라서 아까 우리 조민정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별 고사일이 수능 이후에 있는 전형을 내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성적의 등락폭이 큽니다. 그렇다면 수능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수능 이전에 본다라면 내가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는 전형이 있겠지만 수능 이후에 대학별고사가 진행이 된다라면 수능 성적을 가지고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시기를 좀 분배하는 적절한 전략도 좀 유효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전형 방법이나 일정도 잘 확인을 해서 전략적으로 안배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였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